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1000일째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테슬라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저 테슬라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투자의 인사이트가 될 만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현재 지금 고점에서 2022년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현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하락세로는 1000일째 무려 1000일째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병옥점인 $250 부분을 결국 못 뚫어주고 돌파 실패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총 100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회사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있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것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내가 지금 테슬라나 전기차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이거 정말 괜찮나? 이렇게 걱정이 될 만한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 아무리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가 우리가 100년 동안 장기로 투자해서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장기 투자라는 말이 장기 투자지 사실은 마켓 타이밍 고려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지 이렇게나 오랫동안 물려있고 싶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오늘 좋은 이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이제 영상들 리서치 자료 참고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정적인 면, 네거티브 면과 파지티브 면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부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부정면, 즉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합인포맥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약 8% 급락, 머스크 자율주행 못 믿겠다면 주식 팔아라. 좀 열받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실적 발표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테슬라 이제 CEO인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 자율주행까지 이제 달성할지, 이 목표치를 달성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8% 급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테슬라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거다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을 믿지 않는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그냥 팔아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을게. 네 말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주가 언제 올라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자율주행 언제 되냐, 로보택시 언제 구현되냐, 자꾸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래서 주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네 기술 실현화 시킬 건데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논문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일론 머스크만큼 전 세계 CEO들 중에서 언론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또 없거든요. 어그로도 본인이 자주 끌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들의 의구심이 지금 굉장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믿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로보택시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테슬라 매출은 점점 둔화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세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세 가지 논문이 있는데 뭐 CEO의 개인적 특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해가지고 세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높은 언론 노출도를 보이는 CEO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죠.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나오고 일론 머스크 뭐 트위터에 뭐 투더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도지코인 오르고 막 뭐 시바이누 오르고 막 밈코인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도 막 요동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EO들은 대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성향이 있다. 스스로 너무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021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매출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고속 성장을 해야 주가가 받쳐줄 수 있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고 회사 성장이 정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테슬라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 테슬라의 매출이 꺾이기 시작한 시기.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성장률이 정체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꺾이겠죠. 테슬라 매출 성장률의 하락기와 테슬라 주가 하락기가 일치합니다. 즉 매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주식을 점점 팔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명목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매출 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1년에 2배가 성장했던 기업이 1.5배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20%밖에 성장 못하고 10%밖에 성장 못하고 이제는 성장이 정체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주가는 이미 이런 매출 성장률이 정체되는 것까지 다 반영해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급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월가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를 계속해서 믿음이 이제 약해지는,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의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45%나 낮은 수준이래요. 원래 100대를 생산했으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6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 대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10% 20%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왜 전기차를 적게 만드냐? 안 팔리니까 적게 만드는 거겠죠. 재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전기차 만들어 보니까 뭔가 실제로 뭔가 친환경적이지도 크게 않은 것 같고, 전기차가 분명 굴러다닐 때는 친환경적인데 전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폐차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이 전기차에,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전기를 갖다 쓸 때 이 전기도 원자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비친환경인 석탄으로 인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전기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생애 주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럴 거면 못하러 전기차 만들어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둘씩 전기차 사업을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포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해외 기사 보시면은 테슬라 재고가 너무 쌓여서 우주에서도 테슬라 차가 보인대요.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딱 쏘고 보면은 테슬라가 재고가 쌓인 게 이제 매장들마다 차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위성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당시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44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 38만 6천 대만 팔았다. 그럼 나머지 한 4, 5만 대는 뭐예요? 다 재고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못 팔아서 재고로 쌓인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점점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everyone else, 다른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점점 판매 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은 감소 추세, 중국이나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뭔가 테슬라 전기차 지금 뭔가 상당히 좀 머리 아프죠. 자, 게다가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팔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아? 놀라운 수준입니다. 2000에서 2021년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이때 당시부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미친 듯이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이 지표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전기차를 수출한 대수와 수입한 대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입은 점점 적게 하고 수출은 점점 미친 듯이 해요. 거의 수직 상승하죠. 다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순이익이 좀 거지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만 지금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들도 이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서 장악을 하자, 마치 쿠팡처럼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미친 듯이 일단 싸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테슬라에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수입은 감소하면서 전기차 수출은 폭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얘기만 들어보시면 좀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회사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 아니야. 빅데이터 회사고 인공지능 회사야. AI 칩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 회사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자, 테슬라의 2분기 기준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자동차 매출이 압도적으로 커요. 나머지는 규제 크레딧이나 리스나 에너지 사업,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약간의 매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매출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테슬라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 회사가 아니면 지금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뭘로 돈 벌어서 뭘로 먹고 사는 회사죠? 25.5빌리언 정도의 매출 중에 18.5빌리언의 매출을 전기차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숟가락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도 젓가락도 팔 거다, 앞으로 냄비도 팔 거야. 그럼 우리는 냄비 회사 대표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숟가락을 파는 회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미래는, 저도 정말 전망이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테슬라는 앞으로 미래를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회사고, 그럼 전기차 회사의 이익이랑 마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전기차를 계속 팔아서 이익을 챙겨가지고 그 이익으로 스페이스X로 이제 달도 이제 투더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업으로 변신도 하고 AI 기업들로 변신도 하고 로보택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전기차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을 지금 잡아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슬라의 어떤 핑크빛 미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먼 미래. 예를 들어서 전교 꼴등하는 친구가 나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믿어줄 수는 있어요. 그 친구가 신뢰할 만한 친구면. 근데 아직까지 전교 꼴등이다. 그러면 전교 1등 될 때까지 너무나 먼 길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전교 꼴등이 아니라 상당히 치고 올랐어요. 전교권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너 아직은 전교 1등 아니잖아. 일단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결국 어떤 거냐면
되면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은 계속 정체되고 있고 마진율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테슬라를 아무리 좋아해도 테슬라의 미래만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고 나중에 테슬라가 저가가 왔을 때 담고 싶은 사람이지만 이 테슬라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한테 닥친 리스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테슬라 로보택시 이르면 올해 말 시범주행 전망, 전기차 실적은 거들 뿐. 그러면서 전기차 실적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시범주행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로보택시를 시범주행까지 했어요. 이거 심지어 상용화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시범주행 할 겁니다. 그럼 언제 상용화하고 언제 이걸 개발해가지고 언제 도로에 까나요? 게다가 이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중국의 비아디. 심지어 테슬라랑 똑같이 비교해봤을 때 이익 대비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1천억 위안 19조 원 투자하겠다. 테슬라 사업 모델 벤치마킹.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다른 회사들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고 짝퉁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나고 보면은 고속적인 경제 성장을 했을 때 남들 다 따라해서 우리도 세계 10위권에 지금 국가가 됐어요. 중국은 그걸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잘 따라해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느낌이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 한 3억 명 정도 돼요. 중국은 테슬라 못 쓰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테슬라를 수입해서 쓰게 할 수는 있어도 정부에서는 비아디나 다른 전기차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중화 사상이 이제 훨씬 가득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 국가의 기업이 만든 전기차를 타게 할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타고 싶으면 그냥 사서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국가에서 자기네 차 타요. 미국은 어쩌면 중국인들이 만든 차를 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사실은 그 테슬라가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개발해서 전 세계 이제 로보택시를 깔게 되면은 굉장한 매출 성장을 할 거예요. 이따가 제가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 하지만 비아디도 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 우버가 있으면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가 있습니다. 한국에 배달의 민족이 있으면은 인도에는 조마토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구글이 있으면 한국에는 카카오가 있죠. 이렇게 벤치마킹된 회사들이 항상 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라고 독보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14억 명 인구의 중국 친화적인 이제 구매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비아디 그리고 중국 얘네들을 토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저렴한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중국 차를 사면 돼요. 기술력이 좋은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한국 걸 사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테슬라도 뭐 하자 이슈들이 많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들 중에서 사실은 테슬라 타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근데 사실은 테슬라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가 마이너스 90% 이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여러 전기차들 회사가 망하면은 결국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티몬이랑 위메프가 결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거 기사로 확인하셨나요? 그게 이제 티몬이랑 위메프가 결제가 막혔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 매출이 너무나도 많이 꺾이고 있고 얘네 모 회사가 지금 이제 망가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객들한테 이제 돈도 못 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최대 이익을 보는 건 쿠팡이에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미국의 지위입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로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과점을 할 수가 있어요. 독점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긴 했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전기차 시장 매우 포화 상태에 있고 테슬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가가 앞으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델 X, 모델 Y, 모델 3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테슬라가 차를 만들고 있는데 혁신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자, 지금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 즉 숲이라고 치면은 나무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숲도 봐야 돼요. 스리랑카 국가 파산 선언 후 어쩌고저쩌고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 전 세계 경제 위기랑 경제 이제 대공황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융 데이터들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소비는 위축이 됩니다. 돈을 안 써요, 사람들이. 물가도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판매량도 감소됩니다. 대표적인 대형 내구재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우리가 월급은 거의 늘어나는 게 없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쓸 돈이 없으면 자동차 바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 뭔 소리야. 소설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자, 이거 아마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갖고 온 기사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차량 시장이 지금 고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재고가 지금 미국 내에서 1년 동안 100만 대가 증가했대요.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차나 이런 전반적인 총 시장 이제 차량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특히 소형 차량 중형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버스나 트럭 같은 거 말고 우리 승용차 있죠. 그런 차들이 재고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일단 팔려고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에 보면은 이제 지난달에 보면은 차량 인센티브 패키지가 지난해 대비가 53% 정도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동차 이제 우리 자동차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 500만 원 돌려드릴게요. 내지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할부하시게 되면은 금리 싸게 해드릴게요. 이제 자동차 가격 낮춰서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지난해 대비해서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판매가 아니라 재고를 떨이하는 수준에 가깝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가 짬밥 5년인 기간 동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미시간대에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 심리 지표 안에서 이제 비이클 바잉 컨디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구매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에 여력이 있냐 없냐 이걸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소비자들이 자동차 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후로요? 이 조사가 시작된 1960년 이래 가장 심각할 정도로 5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지금 자동차 구매를 하기가 버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대기하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동차 사기 힘들다. 지금 미국에선 중고차 회사들 막 파산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미국에서 대표하는 큰 중고차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한 기업이.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당연히 자동차를 팔아서 매출을 남기는 회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표랑 비이클 바잉 컨디션이라는 지표랑 그 다음에 실제 미국 자동차 매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어떤 지표냐면 두 지표가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지표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지표에서 이 빨간 선을 11개월 앞당겨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움직여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 빨간색 선이 자동차 구매 심리 지표고 요게 자동차 매출 지표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실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자동차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11개월 선행해서. 즉 자동차의 심리가 먼저 악화하면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 매출도 실제로 악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전쯤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테슬라는 정말 좋은 회사 맞지만 자동차 회사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테슬라도 주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고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주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테슬라는 빅데이터 AI 기업 될 자동차 회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전기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동차 못 사겠어요 하는데 전기차는 살 거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못 사겠다 하는 거는 자동차 사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1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자동차 매출도 빠지게 됩니다. 이 지표 보여드린 지가 제가 1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테슬라 매출, 테슬라 주가, 실제 자동차 매출, 재고 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심지어 이 지표는 1980년대부터 한 40년 정도 동안의 기간 동안 늘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도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이 지표 봤을 때 바닥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매출이 약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회복되진 않은 수준이고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자동차 구매 컨디션의 이 심리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찍었었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회복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초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위험과 위기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부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유, 앞으로 이제 굉장히 미국을 뒤흔들 만한 기업이 될 만한 이유, 로보택시 28조 달러짜리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거든요. 28조 달러면은 우리나라로 거의 4경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렇게 큰 슈퍼 시장을 테슬라가 점유할 수 있는, 과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운전이 불법인 시대가 되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세계를 잡아먹는 이런 시나리오와 이런 기회,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